목차는 다음과 같이 클론 코딩이란 그리고 에어비앤비 클론을 시작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 사용한 기술들,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용한 기술들이랑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론 코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론 코딩이란 서비스되는 실제 웹페이지를 따라서 만들어 보는 교육입니다. 보통 인터넷 강의에서 여러 방식으로 공부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저도 클론 그냥 실질적으로 진짜 제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서비스되는 웹페이지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클론을 기획을 한 이유는 물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이때까지 코드나 프론트엔드 배우면서 합쳐지지 않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CSS 기초도 습득해보고 자바스크립트도 알아보고 그리고 서버랑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사용한 기술, 프로젝트 에어비앤비 클론을 하면서 계속 기술 스택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한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코드가 중간중간에 막 자바스크립트도 혼재하고 타입스크립트도 있는데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다가 타입스크립트를 넘어간 이유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이 너무 없어서 에러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널 체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언어를 아예 바꿨고 웹팩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하나로 묶는데 나중에 또 뒤에 나오는 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스랑 이제 익스프레스.js는 서버 구축을 위해서 사용한 프레임워크고 바닐라 JS는 웹페이지 화면 구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닐라 자바 JS는 그냥 생 자바스크립트? 그냥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랑은 좀 아예 자바스크립트는 런타임 언어고 타입스크립트는 정적 타입 검사 언어인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두고 거기 위에다가 타입을 입힌 게 바로 타입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는데 이게 원래 대부분 컴프레스 파일이라고 불리는데 보통 이제 이 언어가 이제 추상화가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어셈블리어랑 자바랑 완전히 다르지만 자바스크립트랑 자바랑 추상화 수준이 그 고급 언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끼리 바꾸는 걸 이제 트랜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타입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바꾸는 건 트랜스 파일이고 C++, C도 트랜스 파일, 자바랑 바이트 코드 이제 가상 머신이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는 이제 컴파일이라고 부르고 바이트 코드를 또 기계어로 바꾸는 건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내에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랑 파일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팩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웹팩입니다. 웹팩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통 자바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 내려가면서 호출하는데 이게 C.자바스크립트에서 A.자바스크립트의 함수나 변수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브라우저에는 이제 A.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호출한 다음에 그 뒤에 C.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의존성도 관리하기 어려워서 번들.js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모듈 자바스크립트도 개발 환경이 좀 많이 있는데
브라우저에서는 AMD인가? 비동기 모듈식이고, 이제 이 node.js에서는 그냥 모듈이라고, 어쨌든 그 환경이 다 다른데, 그걸 다 똑같이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경을 아예 똑같이 하고, 이거는 번들.js로 하나로 처리를 하면 돼가지고, 꽤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또 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모듈 점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구조는 일단 백엔드는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스.js를 사용했고 프론트엔드는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웹팩을 사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피그는 이제 이게 프로젝트 구조인데 이거는 익스프레스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네, 익스프레스랑 좀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설명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한번 진행하고 딱히 백엔드 개발 서버는 개발한 게 없어서 프론트엔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똑같은데 저번에 봤던 거랑 아마 똑같을 텐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서버 쪽에서 프론트 서버로 이제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를 요청을 해서 다 다운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제공하는 서버가 이제 로컬 호스트 5000번에 있고 이제 완전히 서버는 로컬 호스트 3000번에 있는데 3000번에서 지금 5000번으로 호출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받고 이쪽에 뿌려주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기능은 딱히 없습니다. 끝. 맞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가요? 여기 진행 상황 보여드리면 일단 서버는 완성도 됐고 배포도 다 됐고 그리고 배포 환경까지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추가로 프론트엔드에서 추가로 필요한 그 요청이나 레스트 함수 같은 거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서버는 이제 끝났고요. 당장 데모에 필요한 기능들은 전부 구현해서 끝났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윤수도 그렇고 둘 다 지금 프론트 앱 만드는 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발표 이후로 한 게 홈 화면 완성됐고요. 홈 화면 이건데 이거 완성됐고 그 실제 기능도 다 들어간 상태라서 완성됐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인트로도 만들었고요. 이제 좀 이따 그 구현된 화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에뮬레이터로. 인트로 화면은 그 처음 어플 시작하면 로그인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로그인 하거나 익명 그쪽 첫 화면을 인트로 스크린이라고 있어서 그쪽 구현됐고 설정 화면도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근데 설정은 그 리액트 네이티브가 리액트랑 약간 CSS 쪽으로 다른 점이 있어서 완벽하게 리액트의 경우는 완벽히 CSS의 모든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UI가 움직이거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서 제가 따로 디자이너분에게 이 디자인은 불가능한 디자인이라서 제가 데모까지만은 일단 임시 데모까지만은 임시 방편으로든지 아니면 뭐 쭉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디자인을 조금 수정해서 디자인할 부분들이 있다고 전달을 해서 그렇게 지금 설정은 기능 구현은 완성됐지만 그 디자인을 좀 손을 봐야 되고요. 대신 구현은 완료됐고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윤수도 이번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리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쯤에 한번 전부 다 리뷰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나 아니면
리액트 네이티브의 그 설정 오류나 뭐 이런 갖가지 오류 같은 걸 고쳤고요. 그리고 리팩토링 했고 네트워크도 지금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그 코드를 보면 앱 API JS라고 해서 별도로 서버에서 엑시오스를 통해서 서버랑 그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바로 넘길 수 있는 함수 컴포넌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해서 지금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가차는 그 식당을 뽑기 하는 식당을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랜덤한 식당을 뽑아주는 기능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직접 디자인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제가 지금 뽑기 느낌 나게 디자인한 다음에 지금 넣은 상태예요. 완벽하게 서버랑 연결되진 않았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이게 그 방금 말했던 인트로 부분 구글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이렇게 아이고, 구글에서 적혀 있는 이메일 그리고 구글의 그 계정의 아이디 그리고 구글 프로필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익명으로 하고 싶다면 게스트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게스트 모드의 경우는 프로필도 없고 랜덤한 닉네임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게 홈 구현된 상태고 그리고 개별 식당 부분 이쪽이 지금 구현이 되었고 어, 어, 원래 여기 서브 1층에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이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원래는 여기 들어가면 실제 분식이나 한식에 해당되는 식당들을 서버한테 요청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UI가 뜨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맵 부분은 지난번에 구현한 지 좀 됐는데 여러 UI들을 지금 구현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포커스하는 거라던가 검색 부분은 UI는 들어갔지만 지금 아직 서버랑 이쪽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작동하진 않고 그리고 테마는 저희가 그 데모에서는 구현하지 않을 부분이라서 지금 비워뒀고 뽑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뽑기는 지금 이렇게 원하는 종류를 선택하고 초기화하거나 원하는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뽑기를 누르면 이게 나오고 애니메이션이 나온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다음에 서버한테서 요청받는 랜덤한 식당을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건데 서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결과는 안 보이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제가 이 부분은 좀 퀄리티 있게 구현을 하고 싶어서 오픈 소스를 찾아보니까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그거를 리액트 네이티브에 넣을 수 있는 CSS 파일들로 변환을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애프터 이펙트 통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들 예정이에요. 아직 만들진 않았고 그래서 데모 전에는 꼭 애니메이션은 만들 생각이라서 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1학번 다 죽었습니다. 제가 다 죽여버렸거든요. 아, 죽었다니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 나만 노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번 발표에서 했던 게 여기 저번 발표에서 이제 컴포넌트 패턴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게 이 루프 씬에서 이 어떤 씬을 게임 루프를 돌리는데 이 게임 루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 씬 업데이트하고 또 이런 어, 오브젝트들을 업데이트하는데 이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면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테스트 씬이라는 헤더 파일이 하나의 씬 기능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 그 그러니까 이 테스트 씬을 가지고 다른 씬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 씬 파일 하나가 씬으로 기능을 하기를 원해서 이거를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게린스턴스로 여기서 메인 역시죠. 어. 게린스턴스로 불러서 협출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이닛은 여기 씬에서 가상함수로 선언이 돼 있어서 이 씬을 상속받는 이 실제로 그 돌아가는 씬들은 씬을 상속받고 이 싱글톤 씬을 상속을 받는데 이거는 그 씬을 싱글톤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씬이 가져야 할 요소 그러니까 뭐 게임 오브젝트를 담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에 더해주는 기능들 그런 걸 갖고 있죠. 아무튼 여기서 순수 가상함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그 씬을 상속한 모든 자식들은 이 이니트를 구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니트 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그 유니티의 하이어라키 창 있잖아요. 유니티 하이어라키 창에 게임 오브젝트 하나씩 추가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이 새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정한 다음에 여기다 컴포넌트에 하나씩 붙입니다. 뭐 컴포넌트만이 아니라 자식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애들 게임 오브젝트를 하면은 이제 자식 오브젝트를 붙이는 게 되죠. 한마디로 여기 이 게임 오브젝트에는 트랜스폼이랑 드로우블 컴포넌트 두 개가 붙어 있고 게임 오브젝트 차일드 게임 오브젝트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 차일드 게임 오브젝트는 트랜스폼 붙어 있고 또 이제 이 테스트 GO1에는 이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GO2가 하나 더 붙어 있고 테스트 GO2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면은 여기서 돌렸을 때 이걸 찍었구나.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씬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여기 테스트 GO1 업데이트가 됐고 테스트 GO1에 있는 드로우블이랑 트랜스폼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컴포넌트들이 업데이트되고 난 다음에는 이 자식 오브젝트들을 업데이트합니다. 보시면은 차일드 GO1이 업데이트되고 거기에 있는 컴포넌트 업데이트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원래는 이게 개발을 하면서 그, 좀 딱딱 맞춰서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좀 엄격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능력이 딸린 건지 안 돼가지고 템플릿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템플릿을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템플릿이 생각보다 좀 많이 강력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게드 인스턴스에서 이 인스턴스가 어떤 클래스가 들어갈 타입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닛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돌아가요. 이닛이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어, 제가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를 컴포넌트 구현을 학습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이게 인식 프로젝트고요. 다음에 할 목표는 이제 다시 오픈GL로 돌아가서 오픈GL 이제 컴포넌트 구조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래픽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오픈GL 인강을 들어서 그 그래픽적으로 이제 뭔가를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다음 주겠죠? 그리고 이제 구조는 여기에다가 짜놨었는데
시인이랑 싱글톤 씬을 싱글톤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씬은 이제 모든 씬이 갖춰야 할 공통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씬을 구현한 씬의 자식들은 그 이 초기화 함수를 모두 구현해 줘야겠죠. 이거는 게임 오브젝트에 관한, 아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따로 올려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가지고. 보실 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노션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실 분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기업 개요 이후에 팀원 소개도 다 합니다. 보통 여기에 팀원 대표 사진이나 팀원들 단체 사진 혹은 팀원 개인 사진이 있으면 좋겠으나 저희들의 그걸 초상권 같은 걸 위해서 다 제거하였습니다. 대표는 보통 연역을 달아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은 그분이 소개할 만한 특별한 이력이 있으면 달고 아니면은 그냥 파티별로 달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업 배경, 그러니까 사업과 기업에 대한 소개서인데요. 왜 이 기업을 세우게 되었냐, 혹은 특정 사업에 대한 소개서라면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후 시장 현황 및 규모 전망 이런 거 필수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후에 그걸 조사한 걸 바탕으로 내세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가는데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는 타이틀, 장르, 플랫폼, 형태, 주 타겟 시장, 주요 사용자, 목표 다운로드 수, 예정 출시 이렇게 회사 서류를 보시고 이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쭉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 게임 컨셉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게임 특징, 소개와 특징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주요 제품 태그헌터 소개잖아요. 이 부분은 양식이 없어요. 자유리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소개해드리면 됩니다. 근데 좀 다들 웬만하면 하시는 건 이 경쟁 우위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게임과 같은 시장을 공유하는 작품들의 판매량 같은 걸 조사한 다음에 이 게임들은 왜 흥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따라갈 거고 이 게임은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걸 투자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다들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게임 소개 이런 거는 보통 자율이죠. 저희는 디자인이 아직 안 들어가서 캐릭터들을 그냥 우선 붙여놓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 사장님과 멧돼지, 리포와 셀, 게임, 그리고 인게임 화면 같은 것도 보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후 판매 사업 계획. 우리가 이 방금 소개한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다 보여주는 거고,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판매하겠다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의 비전을 쫙 소개해드리고 마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레인디어 게임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모나 뭐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한 것만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멘토링을 받았어요. 한나님은 이제 멘토링을 받았고, 이제 우리 나경님이 우리 디자이너 분이시죠? 나경님은 이제 곧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석이가 지금 대전에 그걸 가 있기 때문에 모리캠프를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그 멘토링은 8월 이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8월 달 초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이었는데 원래 퍼즐 요소를 넣을 생각이었어요. 거기 인디스타즈 가서 게임 맨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러니까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은 뭐 이게 너무 게임적인 요소가 부족하지 않느냐, 뭐 퍼즐을 넣어보는 거 어떻겠느냐, 뭐 이래서 퍼즐을 좀 추가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멘토링을 받았는데 거기서 퍼즐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힐링하기 위한 게임인데 퍼즐에 좀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퍼즐을 이제 최소화하려다가 아예 삭제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획서가 다시 수정되고 수정된 기획서로 기획서 공모전 제출 예정이었는데 날짜가 지나서 못냈습니다. 나경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시고 있어요. 앨범 아이콘, UI 이미지랑 요즘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별 채널 보시면은 어, 이건 아니구나. 어, 캐릭터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나 앨범 UI 같은 거 작업해 주시고 있어요. 저는 그 맵을 만들고 있는데 맵에 오브젝트 배치하는 거랑
원래 막 그런 거기다가 막 오브젝트 넣고 뭐 여기다가 뭐 움직이는 스크립트 짜고 해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제 일이었는데 이제 정석이는 시스템 쪽을 짜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 몰입캠프 가서 일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석이가 하는 일을 제가 좀 정석이가 바쁠 때 좀 대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정석이가 하기로 한 자, 그러니까 뭐 오브젝트를 딕셔너리로 저장을 해서 뭐 이름으로 호출을 하는 함수랑 또 이제 대화를 우리 그 다이얼로그를 CSV 방식으로 저장을 해요. CSV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그거를 또 파싱해서 딕셔너를 만드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 다이얼로그를 표시하면은 다이얼로그 표시될 위치가 필요한데 이름을 넣으면은 그거를 반환하는 함수를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한나님만큼 뭔가 자세히 설명할 수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개발적인 측면에서 많이 진전이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 저희 메인 개발자인 이성호님께서 라섹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약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개발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게 딱히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트로 정도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화면 왼쪽에서 인트로 애니메이션 재생되고 차량 멈추고 카메라 오른쪽으로 옮겨준 다음에 문 열리고 캐릭터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 캐릭터 튀어나올 텐데 어쨌든 캐릭터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캐릭터 클릭하면은 게임 시작 버튼까지 뜨는 거까지 인트로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디자이너 분은 계속해서 제가 기획을 해주시는 만큼 애니메이션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수류탄 던지는 적이 있는데 폭탄 던지는 적을 아이들까지는 이제 작업을 완료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바디 파츠를 다 나누어지고 던지고 다시 아이들로 돌아오는 애니메이션은 구상은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그리고 목요일쯤에는 완벽히 이 폭탄 던지는 것까지는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외로 그러니까 적 방패병 애니메이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방패를 들고 달려와서 방패를 땅에 꽂고 그 다음에 죽는 모션 그리고 방패 두고 도망가는 거. 왜 도망을 가냐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테니까 저희 기획에서의 기믹 자체가 적이 제 플레이어가 가까워지면은 도망가는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던지고 도망가는 기믹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계획으로는요. 지금 진아님이 플레이어 애니메이션을 다 완성하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눈 수술을 실제 기획 개발자인 성원님이 지금 개발을 못 하시는 사정이라 눈이 좀 괜찮아지면은 방패병이 적, 적 입장에선 아군이죠. 아군보다 뒤에 있으면 앞으로 달려나오고 방패로 막아주는 기믹이나 폭탄 포물선으로 던지는 기믹 그리고 터졌을 때 화면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시스템적으로 개발시킬 기획입니다. 그리고 기획에서 더 발전될 내용은 이제 저는 보스를 좀 더 치밀하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벨 디자인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8월 말쯤에는 1스테이지가 어느 정도 완성돼서 여러분들한테 데모 비슷하게
이것 좀 해보셈 하고 던져줄 겁니다. 근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게임 재미없을 거니까.